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판의 경계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수렴형 경계. 자, 수렴형 경계는 수렴이 뭐야? 모여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과 판이 모이는 경계. 그래서 여기다 그려볼까? 간단하게 판과 판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드는, 부딪히는 이 경계. 여기가 수렴형 경계예요. 그럼 판과 판이 모여들려면은 밑에 있는 멘틀이 상승해야 돼, 하강해야 돼? 하강이죠? 그저께 배웠잖아요.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판과 판이 부딪히면은 그 중에서 밀도가 큰 판, 무거운 판은 아래쪽으로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판이 생성되는 경계니 소멸하는 경계니? 소멸이죠. 없어지죠? 판이 소멸하는 경계다. 자, 근데 수렴형 경계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책 순서대로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이제 부딪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해양판이에요. 여기가 대륙판이에요.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해양판하고 대륙판 중에 누가 밀도가 더 크다?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다 그랬죠? 밀도가 크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무겁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대륙판이 밀도가 작아. 자, 그럼 얘가 부딪혀. 부딪히면은 밀도가 큰 게 무거우니까 어떻게 될까? 아래쪽으로 가라앉아서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겉에 있는 판이 들어간 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하는 거지. 맞니? 들어간 만큼 없어지는 거야. 자, 그때 요 판과 판이 부딪히는 여기 경계에서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요 움푹 들어간 곳을 뭐라 그러냐면 해구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쪽에다 쓰자. 해구. 저번 시간에 배운 발산형 경계에서 봐봐. 이거 봐. 판과 판이 이렇게 발산 벌어질 때 요게 보통 지하에 있던 물질이 솟아오르면서 화산화진다 그랬죠. 그럼 판과 판이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은 해구가 아니고 뭐였지? 해령. 그치? 네. 들어본 것 같아? 처음 배우니까 이게 단어들이 좀 헷갈릴 거야. 해령, 해구 되게 헷갈려. 자, 그래서 판과 판이 모여드는 이 경계에 움푹 파인 곳이 생기는데 거기를 해구. 그러면 해양판은 이렇게 들어가요. 밀도가 커서. 근데 대륙판은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근데 얘가 자꾸 이렇게 가운데로 밀려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밀려오면서 더 이상 못 가지. 그래서 얘가 땅이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휘어져서 위로 이렇게 불룩 솟아오르게 돼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얘는 밀려오면은 들어가 버리는데 얘는 밀려오더라도 들어가지 못하죠. 더 이상 못 가지. 그러니까 이 퇴적물들이 솟아올라요. 그럼 솟아오르면 뭐가 될까? 산이 되죠. 근데 이 판의 경계는 이 그림에 있다시피 경계가 길단 말이야.
그러면 산이 이 대륙판 쪽이 어떻게 돼? 이어져서 생길 수가 있겠죠. 산이 이어진 거 뭐라 그래? 산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대륙판 쪽에서 산맥이 생기는데 요거 이름을 습곡산맥이라고 해요. 습곡산맥. 습곡이 뭐냐면 너네 이렇게 지층이 있어.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가운데로 이렇게 미는 힘을 받았어요. 이거 저번에 배웠죠. 가운데로 미는 힘 뭐라 그랬지? 장력이야, 횡압력이야? 횡압력. 그래서 가운데로 미는 횡압력을 받으면 지층이 이렇게 휘어져요. 너는 차흙덩어리가 있을 때 양쪽에서 가운데로 밀면 어떻게 될까? 차흙덩어리가 휘어지겠지. 이렇게 휘어진 거를 습곡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 산맥이 생기는데 가운데로 미는 횡압력이 작용하니까 요 안에 산맥 안에 요 지층 땅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습곡이 있는 산맥이라 그래서 무슨 산맥? 습곡산맥.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선생님 설명하는데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네. 그래야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니까. 자, 그리고 요 해안판이 이렇게 들어갔지. 요 들어간 부분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섭입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섭입대. 섭입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들어간다. 다른 말로 베니오프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니오프대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이 섭입대를 더 많이 쓰거든. 들어간 부분. 자, 그래서 해안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혀서 수렴형 경계가 될 때 해구, 습곡산맥, 뭐 섭입대 이런 지형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지각 변동을 하고 보자. 지각 변동이 뭐라고 했지? 지각이 변하는 거지. 뭐 화산, 지진 뭐 이런 것들이 했지, 그치? 자, 지진부터 한번 볼게요. 해양판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얘가 가만히 있던 땅을 막 파고 들어가니까 마찰이 생기겠죠. 충돌이 생겨. 그럼 땅이 흔들릴 수가 있어. 그럼 지진이 생기겠죠. 그런데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지진이 생겨서 요 낮은 곳에 지진 생기면 무슨 지진? 천발. 천발.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지진이 생기면 중발. 깊은 곳에서 지진이 생기면 신발. 그래서 얘는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세 가지가 다 생길 수가 있어요. 화산 터질까 안 터질까? 안 터져? 멘틀이 하강하니까? 네? 멘틀 상승하면은 마그마가 올라와서 터질 수 있는데, 근데 얘 화산 터져요. 봐봐. 요런 데가 이제 마찰이 생기잖아. 얘가 파고 들어가면서 마찰이 생기면 암석들이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찰 생기는 부분에 마그마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마그마가 약한 부분을 뚫고서 터져나올 수가 있어요. 또는 얘가 파고 들어갈 때 요 안에 마그마가 있었어. 마그마가 있었는데 얘가 파고 들어오다 보면은 마그마에 충격을 주겠죠. 그럼 마그마가 또 터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산 터지나 안 터진다? 터질 수 있다. 뭐 100% 장담은 못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요 파고 들어가는 마찰되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뭐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치? 이 마그마가 생성이 되고 요 위로 이렇게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산. 그래서 아니 자, 요게 이제 해양판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가 되고 하나 추가적으로 더 알아두면 너는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했죠. 기억나? 네. 땅속에서 지진 발생한데 그러면 지금 지진은
해안판 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니 대륙판 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니? 대륙. 그렇지. 여기서 땅이 흔들리지, 그렇지? 그래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지진은 대륙판 쪽에서 발생을 하고 해안판은 지진 안 일어나요. 왜? 충돌하는 데가 없지? 그리고 해구에서 잘 봐. 책 보지 말고 이거 보세요. 해구에서 대륙판 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돼? 그렇지, 깊어지지. 이해됐나? 진원이 지진 발생한 지점인데 해구에서 해구에서 어느 쪽으로? 대륙판 쪽으로 멀어질수록 진원이 어떻게 된다? 진원이 깊어진다. 이런 특징점들이 좀 있어요. 오케이? 됐어? 파란색이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안판하고 해안판이 또 부딪히는 곳이 있거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쪽에 해안판이야. 이것도 해안판이에요. 해안판과 해안판이 서로 부딪혀요. 부딪히면은 해안판의 밀도가 어떻다 그랬지? 크다 그랬죠. 그럼 얘도 밀도가 크고 얘도 밀도가 크지. 그런데 모든 해안판이 밀도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얘가 밀도가 커요. 얘도 밀도가 커요. 그런데 밀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밀도가 조금이라도 더 큰 애가 있어요. 그럼 조금이라도 더 큰 애가 어떻게 될까? 밑으로 섭이 들어가겠죠. 오케이? 이해됐어? 네. 그럼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점은 얘하고 거의 똑같죠. 여기 해안판이고 여기 해안판이니까 둘 다 바다 밑에 있을 거야. 애니? 네. 바다 밑에 있는데 요 부딪히는 요 움푹 들어간 곳 여기 이름 뭐라 그래? 해구.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요 밀도가 더 큰 해안판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지진이 발생하죠. 그럼 낮은 곳에 천발 지진, 중발 지진, 깊은 곳에 신발 지진. 세 가지가 다 일어나겠지. 네. 요거랑 똑같아요. 화산 터질까 안 터질까? 터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마찰하는 부분에 암석들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겨서 터져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지진이나 화산은 오른쪽 해양판에서 생길까? 왼쪽 해양판에서 생길까? 왼쪽에서 생기겠죠. 여기가 파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지진이 이렇게 위로 발생하겠지? 화산도 어떻게 돼? 마그마가 여기서 솟아나오겠지? 그래서 화산도 터져. 그런데 봐봐. 니는 오늘 졸려 그래. 여기서 마그마가 이렇게 터져 나오면은 바닷속이란 말이야, 그치? 그 바다가 차가우니까 이 마그마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화산섬이 만들어져요. 화산섬. 근데 판의 경계가 길잖아. 이거 그린 거 같지? 어때? 여기 길다, 그치? 그럼 여기서 마그마가 터져나와서 화산, 또 뒤에서 마그마가 터져나와서 화산, 또 뒤에서 마그마가 터져나와서 화산. 그 화산섬이 여러 개가 이어질 수가 있지. 이해됐니? 네. 그래서 이 해구 옆에 화산섬이 이렇게 여러 개
이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화산섬이 이어진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호상열도라고 해요. 호상열도. 너는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헷갈려. 다시 봐. 밀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판이 섭입하면서 마그마가 뻥 터져나와서 화산섬이 이어지면 그 이름 뭐라 그래? 호상열. 자, 요게 이제 해양판이 수렴하는 경계가 되고, 자, 마지막으로 대륙판 볼게요. 대륙판. 오늘 피곤하게 했지만 조금만 집중해서 보고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조금 쉬자. 네? 자, 이번에는 여기하고 여기에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다가와요. 이렇게. 근데 대륙판은 밀도가 크니 작니? 밀도가 작죠. 얘도 밀도가 작고. 그래서 만약에 대륙판, 내륙판이 부딪힐 때는 얘네 둘 다 밀도가 작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될까? 솟아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아닌 부딪혔어? 근데 밀도가 원체 작다 보니까 들어가질 못해 이렇게. 네? 그래서 부딪혀서 이렇게 솟아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 솟아올라. 물론 밑으로도 조금만 들어가요, 이렇게. 흙덩어리가. 그러면 솟아오르면은 아까 같이 산맥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드는 행압력을 받기 때문에 요 안에 지층, 땅의 구조를 보면 휘어져 있을 거야. 그 휘어져 있으니까 무슨 산맥? 스콕산맥. 맞니? 그래서 대륙판, 내륙판은 부딪혀서 스콕산맥이 만들어지고 지각변동 생각해보자. 지진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지진. 부딪히잖아. 부딪히면 여기서 충돌이 생길 거 아니야. 지진이 일어나지? 네. 하나가 섭입하진 않지만 이 퇴적물들이 조금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위에 무슨 지진? 천발 지진.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면 중간 정도의 중발 지진까지는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근데 얘같이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신발 지진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이랬어? 네. 이거 너무 많아서 외우려고 그러면 헷갈리고 이해를 하는 게 좋죠. 화산 터질까 안 터질까? 화산 터질까 안 터질까? 안 터져요. 요거 이렇게 요걸로 하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너네 공부할 때 써줄게요. 얘 터질까 안 터질까 화산? 안 터져요. 요거는 화산 안 터져. 너는 지금까지는 전부 다 화산이 터졌지. 저번 시간에 보면 발산형 경계도 멘틀이 상승하면서 화산 터지고 지금 배운 수렴 경계에서 요거 두 가지도 화산이 터졌지, 그치? 근데 특이하게 얘는 화산이 안 터져요. 왜? 얘가 겉에 있는 판들이 솟아 올라갔기 때문에 요 지하에 있는 마그마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는 충격을 안 받아요. 그래서 터져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화산이 안 터지는 그런 판의 경계다. 자, 그래서 수렴형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지형들이 나타나고 지각변동은 어떤 게 생기고 한 번씩 볼 수 있어야 돼요. 됐니? 네. 그러면
왜 많이 졸려? 예승아 졸려?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니는 많이 졸려? 많이 안 많이 안 졸려? 조금 졸려? 살짝 졸려? 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아유, 니네 졸면은 머릿속에 안 들어가니까 할 때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조금 쉬고 그렇게 해야지. 자, 봐봐. 지금 책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 옆에 나왔구나. 우리나라 주변에 수여 명 정도가 있거든. 자, 지도도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뭐 사회 선생님이 아니니까 지도를 정확하게 잘 그리지는 못해요. 자,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대요. 비슷하지, 대강? 그리고 옆에 이제 중국 이렇게 있고, 위에 이제 러시아 뭐 이렇게 있지, 그지? 그리고 우리나라 옆에 무슨 나라 있어? 일본 이렇게 있죠. 일본 있지? 근데 요 앞에 일단 안 나와. 판의 경계가 있어요. 판의 경계가 있는데 여기가 무슨 바다지? 굉장히 큰 바다. 태평양이죠. 그래서 여기 태평양 바다에 큰 판이 있어요. 요거를 태평양판이라고 해요. 태평양판은 대륙파니까 해양파니까. 바다 밑에 있으니까 해양판 쪽으로 봐야지. 해양판. 그 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이쪽으로 해서 커다란 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유라시아. 유라시아. 이쪽이 유라시아. 얘는 해양파니까 대륙파니까. 뭘 것 같아? 얘는 대륙판이 있어, 대륙판. 선생님 여기 바다 있는데요. 근데 이 판이 엄청 크거든, 이쪽까지. 막 러시아, 중국까지 다 포함하는 판이에요. 그럼 대부분이 뭐야? 대륙이죠? 또 여기 바다 조금 있는 거야. 이게 대륙판이에요. 근데 이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판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서 일본 앞바다에서 어떻게 해? 부딪히지. 그리고 여기 판의 경계가 있어. 이건 위에서 본 거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자, 이쪽에 유라시아판이 있어요. 대륙판이 있어요. 그다음 이쪽에 태평양판이 있어요. 해양판이 있어요. 요거만하고 조금 쉽게 봐. 집중해. 근데 얘가 어떻게 돼? 부딪혔지? 네. 근데 대륙판하고 태평양판, 해양판 중에 누가 밀도가 더 커? 해양판.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니까 얘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 네. 응. 이렇게 부딪혀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요 부딪히는 요 움푹 파인 곳 이름 뭐라 그랬어? 해구. 그치? 근데 요거 이름이 뭐냐면 움푹 파인 곳 여기가 일본 앞바다에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일본 해구라고. 일본 해구. 됐죠? 파내는데. 그리고 해양판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이런 데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생겨? 지진이 생기죠? 그지? 그리고 화산 터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얘가 파고 들어가면서 약한 부분을 뚫고 마그마가 이렇게 터져 나오면 화산이 뽕뽕 터지면서 이렇게 화산섬이 이어질 수가 있어. 화산섬이 이어진 걸 뭐라 그래? 호상열도. 맞니? 네. 그래서 일본이 너네 화산섬이잖아. 그거는 들었니? 네. 사유 같은 데도 들었잖아. 화산섬.
얘가 왜 화산섬으로 됐냐면은 요 일본 해구 이쪽에서 마그마가 뻥뻥 터져 나와서 화산, 네? 이런 식으로 호상열도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화산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자주 터지고 지진도 어때? 많이 일어나죠. 왜? 여기 충돌하는 수렴행 경계에 이렇게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치? 우리나라는 다행히 조금 옆에 있어요. 여기 옆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어나도 어떻게 돼? 깊숙한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니까 피해가 어떨까? 조금 적겠죠. 지진의 강도가 좀 약하겠지. 근데 일본은 얕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죠. 그러면 지진의 강도가 어때? 세겠지. 무슨 말 이해할 수 있겠니? 자, 이게 우리나라 주변의 수렴행 경계에 해당하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요 일본 해구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다 쓸게. 저쪽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본 해구에서 우리나라 방향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되니? 깊어져요. 그렇지.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쪽으로 쭉 가면은 지진이 발생한 진원의 깊이가 자꾸 깊어지지. 그러면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피해가 어떨까? 적어지겠죠. 꺼졌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피해가 우리나라 쪽으로 갈수록 좀 적어지는 이런 특징점들이 있다. 됐죠? 많이 졸린 것 같으니까 선생님 안 졸리게 좀 목소리 크게 했는데도 이 녀석들 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네? 잠깐만 쉬었다가 자, 한해 경계 중에 마지막 보존형 경계 한번 볼게요. 조금 쉬었으니까 정신 좀 차리고. 자, 보존형 경계.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요거는 어떤 거야? 판의 경계가 있을 때 판과 판이 이렇게 어긋나는 경계라고 했죠. 그러면 판과 판이 어긋나기만 해요. 그럼 멘틀이 이거는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하강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죠. 기억나? 그냥 어긋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멘틀이 뭐 상승하거나 하강하지 않고 판이 어긋나기만 하니까 판이 생성되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고정. 그렇지, 보존되죠. 판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어긋나기만 해요. 그래서 판이 보존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 보존형 경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책에 뭐 그림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암석권이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뭐야? 판이고 그리고 본격적인 멘틀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했죠. 연약권에서 멘틀 밸류가 일어나는 거지, 그치? 자, 그때 책에 있는 그림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조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커다란 판이 있어. 근데 여기에 봐봐. 여기에 해령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또 이쪽에 해령이 있어요. 해령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수렴형에서 나타나니 발산형에서 나타나니 해령. 발산형이죠. 그 여기에 만약에 해령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령을 중심으로 판가판이 어떻게 돼? 이렇게 멀어져요. 여기다 해령이 있으면 어떻게 돼? 판가판이 멀어서. 멀어져요. 그러면 요 위에 판은 이쪽으로 가요. 요 밑에 판은 일로 가요. 그림 볼 수 있겠니? 네. 요 해령을 중심으로 발산. 해령을 중심으로 발산. 그치? 요 그림은 어긋나는 이런 그림이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판이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럼 여기 사이에서는 큰 지각 변동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도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이 경계에서도 큰 지각 변동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죠. 가운데. 네, 가운데. 가운데로 보니까 위에 있는 판은 어느 쪽으로 가니? 오른쪽. 왼쪽, 오른쪽 모르지. 아, 위에 있는 판은 어느 쪽으로 가?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죠. 네, 아래에 있는 판은 네. 왼쪽으로 가죠. 네. 그럼 이 사이가 어떻게 될까? 엇갈리. 엇갈리면서 끊어지겠지. 그리고 여기 사이, 여기가 뭐냐면 보존용이야. 이렇게 엇갈리는 거야. 엇갈리는데. 그럼 이게 엇갈리면 요 겉에 있는 땅이 끊어진단 말이야. 땅 끊어진 걸 뭐라 그러냐면 단층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잘 안 나오잖아. 땅 끊어진 거 단층. 아까 전에 땅이 휘어진 거 뭐라 그러지? 휘어진 거. 습곡. 습곡. 땅 끊어진 건 단층. 한번 적어줄게. 나중에 복습할 때. 습곡은 땅, 지층이 어떻게 된 거? 휘어진 거. 단층은 땅, 지층이 어떻게 된 거? 끊어진 거. 아니? 그 여기는 끊어진단 말이야. 그 단층이 나타나. 여기서 나타나는 단층을 변환 단층이라고 얘기해요. 이름이 변환 단층. 그러면 변환 단층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잘 들어봐. 해령과 해령 사이에 해령과 수직한 방향으로 단층이 나타나요. 이해됐니? 해령과 해령 사이에 해령과 수직한 방향으로 단층이 나타나는데 그게 변환 단층. 이런 경계가 보존용 경계. 오케이? 네. 자,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뭐가 있을까? 지진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여기 땅이 끊어지잖아. 땅이 끊어지면 여기서 땅이 흔들릴 수가 있겠지. 그럼 지진 중에 무슨 지진? 천발. 그렇지, 천발 지진. 겉에 땅이 끊어지죠? 천발 지진. 이 깊은 곳은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멘틀이 상승이나 하강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겉에 땅만 어긋나는 거니까 중발이나 신발 지진은 아니라는. 화산 터질 것 같으니 안 터질 것 같으니? 안 터져요. 왜? 겉에 땅만 갈라질 뿐이지 지하에 있는 마그마는 영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판의 경계가 대부분 다 화산이 터지는데 화산이 안 터지는 경계가 아까 전에 수렴형 중에 뭐가 있었어요?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이렇게 충돌할 때 그때 화산 안 터졌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보존형 경계, 변환 단층, 화산 안 터져. 됐어요? 보존형 경계는 이렇게 좀 알아두면 되고 그럼 혹시나 이런 부분 또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땅이 끊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 땅 끊어질 수 있어요. 단층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땅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 지진 발생하겠지. 천발 지진,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 그렇지?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제 너네가 봤을 때 이게 판이고 판이야잉? 여기가 어때? 같은 방향으로 가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 그치? 네. 근데 만약에 밑에 판하고 위에 판이 이동하는 속도가 똑같다 그러면 이 사이가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지지. 그런데 이 밑에 판하고 위에 판의 이동 속도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 만약에 밑에 판은 천천히 가는데 위에 판은 빨리 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반층이 아예 안 생긴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 네?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이 사이는 무조건 단층 생기는 거고. 그럼 여기도 어때? 단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이동 속도 차이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생길 수도 있다. 판의 이동 속도 차이 때문에. 자, 요 정도 알아두면은 뭐 보존형 경계, 변환단 층에서 괜찮을 거예요.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저번 시간, 이번 시간에서 판하고 판의 경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판의 경계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오른쪽 페이지에 요거 화산하고 지진은 간단한 내용들이거든. 상식적인 내용인데 조금 이따가 시간 남으면 해줄게요. 넘어가서 저기를 먼저 보자. 106쪽. 106쪽에 보면은 전 세계 지도가 나오죠. 찾았니? 네. 자, 전 세계에서 어디가 발산형 경계, 어디가 수렴형 경계, 어디가 보존형 경계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칠판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지어지고. 자, 전 세계 지도 여기 다 그리기는 힘드니까 요거 책으로 보자. 왼쪽부터 할게요. A. 너네 이거 다 알아야 돼. 고등학교 가서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이라서. A 볼게요. 자, A는 일단 화살표 방향을 보니까 판과 판이 어떻게 되고 있어? 멀어지고 있죠? 그러면 무슨 형 경계? 발산 경계. 판과 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그래서 문제 같은데 이렇게 화살표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은 요 A 지역이 무슨 형 경계인지 머릿속에 좀 들어있어야 돼. 그런데 얘가 무슨 판하고 무슨 판이냐면은 이쪽이 대륙판이고 이쪽도 대륙판이에요. 이쪽 대륙이지? 네. 여기도 조그맣게 대륙이야. 대륙판이야. 그러면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 여기서 나타나는 지형이 뭐가 있냐면 저번 시간에 기억나나?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이렇게 발산이 될 때 사이에 열곡대라는 게 나타난다 그랬어. 기억나니? 들어본 것 같아? 열곡대? 열곡대. 여기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봐잉.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발산, 벌어지니까 열곡대가 나타나고 근데 위치가 어디야?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에서 동서남북에서 아프리카에서 동쪽이지, 그치?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 지각 변동은 설명 안 해도 알죠? 네. 대륙판
대륙판 벌어져. 그럼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죠. 네. 지진 생겨 안 생겨? 생겨. 무슨 지진? 천발. 천발 지진. 그때 발사는 천발 지진. 화산 터져 안 터져? 터져요. 터지죠. 멘틀이 상승해서, 그지? 그 지역 변동을 안 쓸게 다 배운 거니까. 자, 그 다음 B. 여기야. 요 밑에 이거 삼각형으로 된 나라 있죠. 이거 뭐라 그러지? 인도. 인도죠. 그리고 삼각형으로 된 요게 조그만 판이 있는데 요게 인도판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니 지금? 부딪히고 있지. 네. 요 위에 있는 커다란 거. 이거 우리나라 포함하는 커다란 거. 이거 무슨 판? 러시아. 유라시아판. 응? 이것도 대륙판이지. 그러면 얘는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이렇게 부딪혀요. 부딪히니까 무슨 형 경계? 수렴형 경계. 그리고 오늘 배웠다시피 대륙판하고 대륙판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부딪히면 섭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고 솟아 올라가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산맥, 스콕산맥이 나죠. 여기가 그 유명한 무슨 산맥일 것 같니? 그다음에 인도 지역.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 뭐야? 지금도 계속 판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어서 요 경계 부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계속 높아져요. 전 세계 가장 높은 산 이름 뭐지?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 여기 있죠. 이 산맥. 앞으로 더 높아질 거야. 제가 계속 충돌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느껴 못 느껴? 느껴요. 못 느껴? 판이 이동해봤자 1년에 뭐 1에서 10cm 정도밖에 안 움직이니까. 알아두고. 지각 변동 아까 얘기했어. 천발, 중발 지진, 화산 터진다 안 터진다? 터져요. 안 터진다 했잖아. 겉에 거만 솟아오르니까 지하는 영향 없잖아. 그지? 네. 지금 처음이라서 헷갈릴까. 그 다음 C. C는 우리나라 근처인데 아까 일본에서는 얘기했죠. 조금 밑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큰 판이 이게 무슨 판? 태평양판.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판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필리핀판이라고 해요. 필리핀판. 요게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부딪히고 있죠. 이렇게 부딪히고 있어요. C지역은. 근데 요게 조그맣게 필리핀판 해안판이고요. 요거는 큰 태평양판. 네? 요것도 해안판. 부딪히니까 무슨 형? 수렴형. 여기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형이 해구가 있겠죠. 해구. 근데 보통 시험에는 여기가 잘 안 나오고 일본 앞바다 여기 위에가 좀 잘 나오거든. 여기가 지금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판이 부딪히는 해구가 나타난다 그랬지. 이 이름이 뭐야? 일본 앞바다에. 네? 일본 해구라고 그랬잖아. 일본 해구. 그치? 그래서 여기 C 지역보다는 약간 여기 위쪽으로 가서 여기가 더 잘 나오고요. 시험에는. 요 밑에도 그냥 일본 해구가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하자. D. D를 보니까 판과 판이 어떻게 되니? 멀어져요. 여기가 무슨 바다지? 대서양이죠. 네? 대서양. 여기도 해양판, 여기도 해양판.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벌어지네. 벌어지는 경우에 무슨 형? 네, 발산형. 발산형 경계에서 대표적인 지형 해령. 그치? 해령. 그치? 근데 이게 대서양 중앙에서 이렇게 해령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요거 이름을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해요.
SSM 두. 그 다음에 A, B, C, D, E. 여기 캐나다, 미국 쪽에. 여기 보니까 판가판이 어떻게 되니? 엇갈리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엇갈리고 있어. 엇갈리는 거니까 무슨 형? 보존형. 보존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 무슨 단층? 변한 단층. 지금 처음 배워서 그런데 이름 다 알아야 돼. 여기 생긴 단층을 산 안드레아스 단층. 들어봤니? 산 안드레아스 단층. 굉장히 유명한 단층인데 여기 가보면은 되게 땅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협곡같이 생겨서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관광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영화도 있는데 영화에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F. 자, F 보니까 여기 남미 쪽이에요. 남미 쪽. 부딪히죠. 한가판이 이렇게 부딪히니까 무슨 형? 수렴형. 근데 요 왼쪽에 보니까 해양판 쪽이 될 거고 오른쪽은 어떻게 돼? 대륙판 쪽이 돼요. 그러면 부딪힐 때 해령이 나타나, 해부가 나타나? 해부가 나타나죠. 그리고 부딪힐 때 해양판은 섭입하지만 대륙판은 섭입하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부딪혀서 솟아올라서 산맥이 되죠. 그래서 스콕산맥이 되죠. 여기 위치가 페루 칠레 지역이라 그래서 페루 칠레 해구.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산맥. 너네 세계 4대 산맥 있잖아. 사회 같은 데 배우잖아. 히말라야 산맥. 또 유명한 산맥 로키 산맥. 그래, 로키 산맥. 또 알프스 산맥. 그지? 또 안데스 산맥. 들어봤어? 네. 그 중에 요 남미 쪽에 있는 게 무슨 산맥일 거란 얘기입니다. 안데스 산맥. 여기가 안데스 산맥. 여기 스콕 산맥이야. 자, 그래서 A, B, C, D, E, F 6개죠. 이 6가지 지역 잘 나오니까 알아두도록 하세요. 네? 선생님 써준 거 정도는 알고 계시고 지각 변동은 아까 다 설명했어. 이거 하나만 물어볼까?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혔네. 수렴형이네. 지각 변동. 지진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네. 머릿속으로 생각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무슨 지진? 천발, 준발, 신발. 다 생기죠. 그죠? 천발, 중발, 신발. 왜?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천발, 중발, 신발 다 생길 수 있지. 화산 터져 안 터져? 터져요. 터지죠. 얘가 파고 들어가면서 마그마가 솟아나올 수 있다 그랬어. 그치? 그 특징점도 이용해서 문제 같은 거 출제되니까 알아두시고. 자,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우리 그 앞에 화산과 지진도 한번 보도록 하자. 뒤에 있는 문제는 숙제다. 네. 그럼 몇 초까지 숙제해야 되니? 117조까지. 117조. 17조. 숙제 많다. 중간원이 끝났지, 그지? 네. 중간원 끝나서 117초까지 할 수 있겠죠? 네. 문제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화산과 지진, 이거 간단하게 알아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요거는, 너네 아직 중학생이긴 하지만 중학생도 다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야. 아이고, 지우개가 이제 바꿔야 되겠네.
네, 지금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물티슈도 잘 지워지지? 네. 그럼 이 보드마카가 수성일까 유성일까? 과학에서 수성, 유성 이런 것도 나온다 문제 풀 때. 수성은 뭐야? 물에 물에 녹는 거지? 유성은? 안 녹아요. 유성은 물에는 안 녹고 어디에 녹아? 유자가 무슨 유자? 기름 유자. 기름이 녹아요. 그래서 너네 수성태는 이렇게 물에 잘 녹는 거. 유성태는 물에 안 녹고 기름에 잘 녹는 거. 그치? 자, 그럼 보자. 화산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표상 지층의 약한 부분을 마그마가 뚫고 나오는 거지. 그 화산인데, 그래서 여기 땅이 있으면 지하의 마그마가 지표의 약한 부분을 뚫고 이렇게 터져 나와. 터져 나와요. 너네 이게 속에 있을 때는 마그마라고 그러고 겉으로 터져 나오면 뭐라고 그러냐? 용암이라고. 뭐 여러 가지 요것들을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화산이 터질 때 고체도 나오고 액체도 나오고 기체도 나오거든. 화산 터질 때 나오는 고체를 화산 쇄설물이라고 해. 그래서 화산이 터질 때 막 화산탄도 날아다니고 화산진, 뭐 화산재 이런 고체 물질이 나와요. 그리고 화산 쇄설물. 액체는 뭐가 나와? 용암이 나오죠. 기체는 화산가스가 나오고. 그래서 화산 터질 때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요거 고체 성분 중에 화산재가 터져 나오면은 화산재는 먼지같이 되게 가벼워. 화산재가 이렇게 하늘을 막 뒤덮어요. 근데 너무 가벼우니까 땅으로 잘 가라앉아, 잘 안 가라앉아. 잘 안 가라앉죠. 그러면 햇빛이 차단된단 말이야. 차단되면은 이 화산재가 가라앉으려면은 짧게는 뭐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려요. 그럼 이 지역에 햇빛이 차단되니까 기온이 어떻게 될 것 같니?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이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고. 그 다음에 화산가스는 대부분이 뭐냐면 수증기. 수증기가 가장 많아요. 그 밖에 뭐 다른 가스 성분들이 있는데 그 밖에 뭐 여기 있는 것들 상식적인 얘기야. 한번 읽어보면 돼.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 자, 지진은 땅에서 에너지가 축적이 되다가 지층 같은 게 끊어지면은 땅이 흔들리겠죠? 그게 지진이죠. 그래서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여기 땅 지표면이 있어요. 요 속에서 지진이 발생했어. 지진 발생한 지점 뭐라 그래? 진원. 그리고 지진 발생한 데에서 땅 위의 지점을 뭐라 그랬지? 진안. 이렇게 얘기해요. 저것도 좀 알아. 그리고 지진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알아둘 거는 뭐 저거 하나 정도? 자, 여기 바다가 있어요. 바닷속에도 땅이 있지. 땅이 있는데 요 바닷속의 땅이 그러니까 해양지각이지. 또는 밑에 있는 상부밴드까지 포함하면 해양판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면 바닷속의 땅이 흔들리지. 그럼 겉에 있던 물도 어떻게 될까? 흔들리겠죠. 그래서 땅이 흔들려서 바닷물이 이렇게 크게 흔들려서 파도가 커진 거. 이거 뭐라 그러지? 쓰나미라고 그러지. 쓰나미.
지진의 지진의 네. 그러면 쓰나미 지진의 일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지구 시스템 영역 중에 무슨 권하고 무슨 권이 작용을 해서 쓰나미 지진의 일이 일어나는 거니? 직권, 직권. 땅에서 지진이 일어났지. 습권. 그렇지. 그래서 바닷물이 흔들린 거지. 네. 그래서 직권과 습권이 서로 영향을 해서 쓰나미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그치? 나머지는 상식적인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밑에 문제 있네. 기본 문제. 그거까지만 보고 끝내자.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들은 숙제 해오고 네. 숙제할 때 채점까지 하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모르겠는 거는 별표에서 가져오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테니까